제가 마지막으로 글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이분 글을 잘 보는 편입니다. 전영준 씨라고 그 최보식의 언론에도 글을 잘 쓰고 이런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본인 페북에 올린 걸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한글 파일에 옮겨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까지 나는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그를 지지했고 이후 계속 지지해왔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임기 초 6개월을 이준석한테 시달리느라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갈등을 틈타 종북 세력의 준동이 시작되었다. 최재형 기억나시죠? 목사 호소인 디올백 이태원 참사가 터졌다. 그들에게는 정권을 무력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나름대로 잘 대처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권력에 취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패착이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김태우의 공천이었다.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공천을 주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2023년 12월 영남권 출신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검사 출신 애순이 한동훈이가 당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불문가지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2024년 4월 총선에서 대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구 경북에서 80만 명이 기권했고 전체적으로 320만 명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대구의 도태우, 부산의 장해찬을 공천 취소한 것이 더 영향이 컸다. 이후 국민의힘은 다시 한동훈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패장을 다시 당대표로 만들었으니 폭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도 크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국민의힘 당원들 계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자는 이 글 쓴 사람 말하는 겁니다. 2024년 9월 추석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왜일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봤어요.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2024년 신년 연화장에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찍은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국민에 대한 결례요?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 이거는 홍보 라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홍보 라인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컨셉이 없는 거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내란이라고 정의하면서 윤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놈을 출세시킨 윤 대통령 책임이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민을 했다. 객관적인 정치 평론의 길을 갈 것인가, 본인이 주관적인 진영 논리로 나라를 구하는 길에 나설 것인가 고민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객관적인 정치 평론만 했는데 이번에는 주관적인 진영 논리로 나라를 구하는 길에 나서겠다고 자신은 결심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재명보다는 낫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정치적으로 무능해도 적화 야욕에 찌들은 이재명 세력보다 낫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이 사태를 잘못 예측한 유명 변호사들, 유튜버들을 욕하고 있다. 근데 욕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점쟁이가 아니다. 애국심에 비롯돼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책상머리에서 주식 차트 보듯이 하는 이런 인간들보다 광장에 나온 여러분과 같은 지지자들, 젊은 청년들,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유튜버들, 변호사들을 더 존경한다.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자기 몸을 던져서 구속되면서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한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공론화시키고 50%에 대해 국민 보수 성향 국민들을 깨우쳤다. 정말 이거는 윤 대통령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또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먼 훗날 엄청난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거는 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에서 한 표로 이기고 지나 만 표로 이기고 지나 똑같다. 윤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었고 파면이 되었을 때도 수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수를 자처하는 대선 후보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패배하고 나서 통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대선까지 남은 2달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절대 나쁘지 않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1번, 보수가 망했다고 대선에서 기권하겠다는 패배감,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할 것이다. 강하게 맞받아쳐야 된다. 너희들은 부패 동조 세력이다. 북한 동조 세력이다. 친중 세력이다. 이렇게 맞받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국민의힘은 감동적인 경선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반대하는 후보를 비판해도 그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까지 비판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 결국 그 후보가 떨어지면 경선에서 1등 된 후보를 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후보를 비판해도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쟁 후보를 비판해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김문수 지지자도 있고 뭐 또 뭐 홍준표 지지자도 있고 뭐 원희룡 지지자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쟁 후보를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지지자들까지 비판하고 씹어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결국 다 같은 편인데. 근데 이분이 저하고 생각이 맞는 부분이 이분입니다. 내가 지지해왔던 후보가 이기든 지든 선출된 후보를 위해 열심히 운동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나오면 나는 극렬하게 비판할 것이다. 다만 그 지지자들 비판은 하지 않겠다. 왜? 윤석열 정권 무너지게 한데 한동훈은 50% 책임이 있다. 자기를 키워준 정치적 사부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다. 비상식이다. 치열하게 경쟁하자. 그리고 하나가 되자. 정권 재창출하자. 이재명한테 정권 넘어갈 거라고 낙담하는 분들, 정치인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만을 보고 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0.7% 차이로 승리한 2022년 3월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보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입니다. 제가 이 글을 페이북에서 읽고 이 글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